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군사이버 사령관으로 있을 때인 2012년 대선 때지요.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한테서 매일 대선 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또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이모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을 보니까 연재욱 비서관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이모 전 단장한테서 전날 인터넷 사이트와 SNS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매일 아침 보고를 받고 심리전단의 대응 여부와 방향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재욱 당시 사령관의 결심, 그러니까 지시와 이모 전 단장의 지시로 작성된 글은 이 공소장에서만 트위터 2867건, 인터넷 블로그 글 183회 등입니다. 트위터 2867건, 인터넷 블로그 글 183회. 이거는 연재욱 당시 사령관이 개입한 것이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군조사본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재욱 사령관을, 전 사령관, 그러니까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해서 윗선 보호를 위해 축소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전 단장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공소장은 수사한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자, 한겨레 신문 6면과 함께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업을 벌인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무더기로 징계했다가 1심에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야말로 망신살을 뻗은 MBC가 신문 광고 또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재판 당사자가 선고 직후에 광고로, 기사로 판결을 비판한 것,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MBC는 어제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일면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지요. 자, 오늘 아침 보니까 말이죠,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도 일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주목되는 건 뭐냐면요. KB가요. 국민은행이 모든 신문에 사과 광고를 실었습니다. 네. 은행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또 긴급한 광고입니다. 이건 뭐 신문사는 이런 광고가 없어서 사실 아쉽거든요. 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과 광고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그 광고를 내지, 그러니까 속 안에 전면 광고로 싣고요. 일면 광고로는 바로 이 MBC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매일경제, 조간에 실린 광고를 오늘 동아, 중앙,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MBC가 집행했다는 점입니다. KB보다도 앞서서 MBC 광고를 중앙, 동아가 실어줬다. 이거는 짐작컨대 상당한 액수의 광고비가 집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자 복직 판결에 대한 이런 공격. MBC가 무슨 사형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공적 자금을 이런 데 갖다 써도 되는 건지, 게다가 이런 법원에 MBC에 대한 아주 굴욕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자성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그 반박하고 나섰으니 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김종국 사장, 다음 달이면은 이제 또 사장 재선임 여부가 결정될 텐데 말이죠. 이 국면을 앞두고 지금 MBC의 이런 공적 자금을 이런 식으로 갖다 써도 되는지 논란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죠. 사장 발언을. 게다가 이게 뻔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임기 만료, 네. 본인은 뭐 임기를 더 연장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죠. 도대체 누구 보라고 이런 광고를 실는 것인지 예. 아마 뭐 신문 독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뭐 MBC의 그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니까 파업이 가능한 그런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MBC가. 자, 이런 보도를 전하면서 MBC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되는 언론은 MBC밖에 없습니다. 조중동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자, 정부가 2008년에 도입한 전자공무원증 때문에 이번 카드사 금융정보 유출 사건에서 공무원 약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복수의 은행 그리고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현금카드, 신용카드 기능이 삽입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받기 위해 국민카드나 농협과 거래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도 이번 사건에서 대거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관계자들은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해 거래한 공무원들도 대부분 유출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2008년에 쉽게 복제되던 기존 공무원증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했는데 전자공무원증에는 소속기관, 부서,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지문, 공인인증서 등의 공무 관련 정보와 함께 시중은행 계좌와 연결해서 현금, 신용카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IC칩을 삽입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번에 그 정보가 대거 유출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전자공무원증용 계좌를 만든 공무원이 많다는 점입니다. 두 은행에 공무원 거래가 몰린 것은 각 공공기관이 계좌를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장당 15,000원 정도인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을 은행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민은행 농협과 계약하고 직원 계좌를 몰아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경찰, 기무사 같은 보안이 생명인 그런 국가기관 공무원도 대거 포함됐다고 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국내외 브로커로 넘어갔을 경우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전자공무원증은 도입 당시부터 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미 사용하는 신용카드들이 있는데 굳이 공무원증에까지 금융거래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플러스 공무원증에 전자공무원증 도입을 강행했고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엄청나게 발급하지 않았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은행이 가만히 있었을지 고맙다는 사례 표시를 권력층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은 합리적입니다. 신용카드 플러스 공무원증 예. 이 사업 영역을 만들어낸 거죠. 예, 2008년에 이명박 정권 임기 첫 해네요, 보니까. 예. 아니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 사안이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자,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에는요, 두 종류의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요? 자, 그런데 왜 두 종류냐?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집단 해고한 방문 간호사와 통합진보당 구청장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문 간호사입니다. 똑같은 방문 간호사인데 한쪽은 집단 해고, 한쪽은 집단 무기계약직 전환 이랬다는 겁니다. 자, 2010년부터 울산 중구보건소에 방문 간호사로 일해온 전모 씨가 지난달 말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23개월 계약직, 12개월 계약직으로 축소되더니 그나마의 계약조차 종료된 탓입니다. 동료 6명도 한꺼번에 쫓겨났습니다. 울산, 남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 이 중구와 남구 말씀드렸죠. 모두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반면에 북구와 동구, 울산 북구와 동구는 기존의 방문 간호사 7명, 그리고 9명을 지난해 7월과 올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출신 구청장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통합진보당 출신 구청장들의 결정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합진보당에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새누리당은 그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한겨레 기자와 만난 보건소의 한 방문 간호사는 통합진보당 구청장이 지역사회 민원을 듣고 해고된 2명까지 지난해 7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면서 우리가 새누리당 구청장이 있는 구에서 일했다면 똑같이 해고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1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현재의 2배인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 공약. 그런데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차감되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틀이 대선 이전에 차감됐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이라는 문구와 애초부터 달랐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결국 공약 따로 또 실질적인 내용 따로 이 부분은 대선 때 논란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모든 노인에게 다 20만 원 월 이렇게 주는 걸로 국민들은 이해했잖아요. 그 잘못 이해한 거다. 실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대선 이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러죠. 예, 본인이 그러는 거죠? 예. 자,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보건 의료 관련한 그 사안이라서 좀 연결지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가지고 시행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법안을 만들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거 시행하려면은 이거 행정지침으로 안 됩니다. 이거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가 자문을 한 법률 전문가 4명 가운데 2명은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 그리고 부대사업 확대 같은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취지대로 시행하려면은 역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나머지 2명 가운데 또 1명도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럼 결국 3명 정도, 4명 중에 3명 정도가 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통과를 통해서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조사를 진행한 입법조사처 관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내부의 의견을 내세운 게 아니라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을 옹호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대 다수의 의견, 이거는 뭐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정부가 국회에서 법 통과 혹은 비준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자기들끼리 땅땅땅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얼마 전에 정부 조달 협정, 이 비준 사항인데 이걸 국무회의에서 아무도 모르게 통과를 시킨 이런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지금 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빨간 양탄자와나 다름없는 이런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같은 이런 이른바 투자 활성화 대책, 이건 역시 자기들끼리 땅땅땅 이렇게 치고 가려고 하면은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 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선 한번 크게 웃고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연희 코레일 사장, 예, 인사청탁을 했는데 물 먹었습니다. 헛물을 켰습니다. 예, 이 사람 안 된다 라면서 딴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됐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과거에 지역구로 있었던 대전 서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구당 위원장으로 불렸던 그 자리, 과거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코레일 사장 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이 법으로 공기업 사장이 어느 특정 당 지역 당협위원장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놨는데 공석이 오래되니까 이 지방선거도 코앞이고 해서 새누리당이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현희 사장 그 바쁜 와중에도 황우여 대표를 만나가지고 자기 사돈을 거기 당협위원장으로 갖다 앉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 뭐 그 요청을 들은 황우여 대표는 곧바로 기자들한테 와가지고 잘 봐달라고 하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어제 대전 서구울 당협위원장에 지난 총선 때 자신의 경쟁자였던 이재선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재선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는 자유선진당 후보였죠. 자, 자유선진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이재선 의원이 앉게 됐는데, 최연희 사장, 예. 이게 정말 참, 잘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보란 듯이 이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최연희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더니 2년 후 있을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주어진 임기 3년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만한 이야기를 또 하셨네요 보니까. 예. 아니 그럼 뭐 어쩔 건데. 예. 정말 모처럼 웃을 일 없는 세상에 이런 큰 웃음을 주는 우리 최연희 사장. 아마 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기셨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네. 근데 이 일은 뭐 국민이 바로잡은 일이 아니라 네. 여권 내부의 뭐라고 할까요? 그 힘의 조정이죠. 네, 힘이 그렇습니다. 조정한 거죠. 여권이 조정한 것이지. 예. 뭐 우리가 이렇게 국민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어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안 되겠다.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황우여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걸 부탁해? 뭐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래 놓고는 뭐 기자들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 하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흘리고요. 황우여 대표가 그런 얘기 했을 경우 최연희 사장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질지 모를 리 없는 황우여 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을 먹인 겁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예. 자, 이 현우석 부총리 파티는 끝났다라고 해놓고는 새로운 파티를 또 열었던 그 인물 아닙니까? 친이의 파티가 끝나고 친박의 파티가 열린 게 그 실상인데 말이죠.
자, 한국일보 16면을 보니까 어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달걀론을 꺼냈다는 겁니다. 달걀론. 이게 무슨 얘기냐. 달걀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계란 프라이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공공기관 노조를 겨누는 겁니다. 스스로 개혁하면은 병아리가 되겠지만은 이 타인에 의해서 개혁을 당하면은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을거리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타의에 의해서 개혁이 되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노조가 그야말로 신의 직장, 특권 노조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노조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낙하산이나 접으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양반 진짜. 예, 달걀이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뭐 현호석 부총 얘기대로 계란 프라이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잘못하다가는 달걀 귀신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고소의 포탈 혐의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조용기 목사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국민일보 기금을 투자했다 손해보자 교회가 그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해 157억 원의 손해를 교회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랏,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의 입장과 조용기 목사 주장이 다르네? 조용기 목사는 거꾸로 교회에 돈을 바쳤다고 하는데 2011년 7월 조용기 목사의 설교. 저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지금도 교회 헌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조 목사 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0명의 장로 가운데 악의적 의도를 갖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검찰이 방향을 잡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명의 장로 중에 대통령 친인척이 있나, 친박이 있나, 이 주장은 결국 조용기 목사가 끝발이 없다는 뜻. 조 목사는 이미 2011년에 이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원로가 되었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에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 그 설교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을 안 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 목사와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교회 돈을 사적으로 쓰고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을 안 할 것입니다.